안녕하십니까. 뇌질환 환자의 간병이 편해지는 간편한 한약치료 두 번째 편입니다. 억간산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간산을 활용한 선망치료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도대체 억간산이라는 약이 왜 등장했고 이 억간산이 어떤 양리적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계속 기존 치료의 한계, 항정신병약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실은 기존 치료에 대해서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의 치료를 사용하면 이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건 사실 아주 간단한 측면이 있죠. 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존 치료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그런 부작용들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치료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없는 약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그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겠죠. 두 번째는 고령자분들에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약이 안전해야만 합니다. 간이나 신장 기능 등이 고령자분들의 경우는 많이 저하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부담이 되는 약이라면 또 우리가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고령자에게 사용될 약이기 때문에 안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보셨던 것 같은 항정신병약과 같은 과진정 또는 인지기능 장애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기존 치료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동아시아권의 전통 동아시아 의학을 전공하는 한국, 일본, 중국의 학자들이 주목했던 처방이 바로 이 억간산이라는 처방입니다. 출처는 이 약이 1550년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조선 중기쯤 됩니다. 굉장히 동의보감하고 유사한 시기였는데요. 실은 이 처방이 재밌는 것은 소아과 전문서적인 보형차류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이 처방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소아과 또는 내과 진료를 위주로 했던 설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이 우리나라 동의보감과 매우 유사한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처방들은 동의보감에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만 추후 계속해서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의학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이 처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처방은 조부등, 시호, 창출, 복령, 당기, 천궁, 감초로 구성이 되고요. 사실 처음에 쓰였던 것은 야제증이라 불리는 이런 겁니다. 아이가 밤새 울죠. 아이가 밤새 우는 그런 아이들을 달래기 위한 약으로서 처음 개발이 되었던 약입니다. 이런 것이 현대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억간산과 뭐 진피감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처방들에서 적응증이 주어질 때도 그런 그 예전 고전에 나와 있던 억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는 일본에서 인정하고 있는 효능 효과를 보시게 되면 허약 체질인데 신경이 흥분돼서 발생하는 뭐 신경증, 불면증, 그리고 소화의 야간음, 뭐 소화 감증 이런 데 쓰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약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진정 효과가 좋아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전해야 되죠. 그러면서 과진정이 없어야만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소아에게 쓸 약인데 우리가 과연 소아에게 쓸 약을 과진정되고 또는 간이나 신장에 독하게 작용을 해서 유독성을 가지고 있을 만한 약을 쓰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만약 그런 약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서 이 약이 전승되어 있지도 않을 겁니다. 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역간산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아나 고령자나 몸이 연약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아의 어떤 정신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약이라면 고령자의 정신 흥분 상태를 충분히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주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뭐 다양한 양리작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일단 알려진 것으로는 항불안 유사작용, 그리고 뇌내 글루타민산이라고 하는 뇌신경 세포에 독성을 줄 수 있는 글루타민산 세포 간극약 경건, 다음에 세로토닌 수용체와 관련된 조절작용이 이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 처방이 소아용 처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에 보형철효의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억간산을 언제 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아이가 초조해하거나 그리고 경련하고 이갈이를 하거나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항상 좀 열이 나면서 이런 애가 보면 좀 연약해져 가지고 토하면서 침도 흘리고 배불리 식사도 잘 못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걸 아이를 그냥 어른으로 바꿔놓으면 어떨까요? 고령자에서도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죠. 뇌졸중에 걸린 뇌신경질환이 오래된 환자분들의 선망이라든지 또는 치매 환자들의 정신행동 이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임상적 활용도가 넓어지게 되었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후쿠이 후테이, 마다토카쿠, 아사다 소아쿠 같은 일본에서 현대에서 굉장히 많은 이 한약 처방을 활용했던 의사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처방이 치매 주변 증상, 뭐 신경병 증상 통증이라든가 또는 조현병, 경계성 인지장애, 인격장애, 또 렘 수면 행동 이상, 하지불안 증후군, 뭐 환각을 동반하는 샤를보네 증후군, 이상운동, 파킨슨병에서까지 활용이 되도록 됩니다. 이래서 고령 또는 중장년층 이상의 정신 이상 증상에 주로 활용이 되는 약으로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억간사의 양리 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로토닌 계통에 작용하는 효과와 글루타민 계통에 작용하는 효과가 있는데 불안 초조에 작용하는 효과는 세로토닌 계통을 향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공격이나 충동성을 제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글루타민 계통의 신경 계통을 조절함으로써 이런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간사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공격성이나 충동성을 보이는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불안 초조가 원인이 돼서 공격성과 충동성을 일으키는 환자라면 예방적 효과로서도 큰 가치가 있어서 앞으로 제가 다음부터 소개해 드릴 뭐 치매에서의 정신행동 이상이라든가 뇌졸중 발생 시 선망이라든가 이런 곳에 아주 안전하고 그리고 소화액에 쓰이던 약이기 때문에 과진정 효과 없이 그런 적절한 수준의 진정 효과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현재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치매 그리고 뇌졸중과 증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사례 그리고 각각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